이란의 최대 가스전과 천연가스 정제 시설 단지가 이스라엘의 폭격을 받았습니다. 이란이 보복을 예고하면서 국제유가와 원달러 환율은 상승하고 뉴욕 증시는 동반 하락했습니다. 뉴욕 연결해서 자세한 상황 알아봅니다. 이승윤 특파원, 이스라엘이 결국 이란 에너지 생산 시설을 공격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란 최대의 가스전인 사우스 파르스와 이와 직결된 이란 남서부 해안 아살루예의 천연가스 정제 시설 단지가 이스라엘의 폭격을 받았다고 이란 매체들이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이란 언론은 사우스 파르스 가스전의 3, 4, 5, 6 광구가 이스라엘이 쏜 발사체에 맞아 불이 나 가동이 중단됐고 큰 불은 잡았다고 전했습니다. 걸프해역과 맞닿은 아살루예의 PS-2이즈는 세계 최대의 해상 가스전 중 하나인 사우스 파르스에서 뽑아낸 천연가스를 파이프로 받아 정제, 가공하는 곳으로 이란의 대표적인 에너지 인프라입니다. 미국 매체인 아시오스는 이스라엘이 미국과 조율을 거쳐서 사우스 파르스 가스전을 공격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스라엘이 테헤란에 연료 탱크를 공격한 적은 있어도 이란의 에너지 생산 시설을 공격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은 에너지 인프라에 대한 공격이 통제 불능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면서 이번 공격은 미국과 이스라엘에 아무런 득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란 이슬람 혁명 수비대는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 카타르의 에너지 시설을 공격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이후 실제로 세계 최대 규모의 LNG 수출 터미널과 가공시설이 몰려있는 카타르 라스라판 지역의 가스 시설을 공격했습니다. 사우스 파르스 가스전과 자국의 노스돔 가스전이 이어져 있는 카타르는 에너지 인프라 공격은 세계 에너지 안보와 중동 시민들 그리고 환경에 대한 협박이라며 모든 당사자들이 자제력을 발휘해 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UAE와 오만은 이번 공격에 대해 이례적으로 강한 어조로 위험한 긴장 고조 행위라고 규탄했습니다. 이란 파르스 통신은 전쟁의 방정식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며 전쟁의 추는 제한된 전쟁에서 전면적인 경제 전쟁으로 옮겨졌고 이란은 보복 카드를 주게 됐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란은 사실 이달 들어서 사우디 라스타누라 정유소, 카타르 에너지 LNG 생산 라인, UAE 루아이스 정유 석유화학단지와 푸자이라 석유 산업단지, 바레인 밥코 정유시설 등을 공격해왔습니다. 이로 인해 세계 경제가 받을 영향에 대한 전문가의 분석을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Maybe the most fearful thing in that with higher oil prices, we'll often get higher inflation. Does core inflation start to perk up again? And do we start to see an impact on the labor market? 네, 이번 공격으로 유가와 원달러 환율 올랐죠. 뉴욕 증시는 반대로 하락했습니다.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네, 국제 유가 기준인 브렌트유의 5월 인도분 선물 종가는 전 거래일 대비 최대 6.1% 올라서 배럴당 109.75달러까지 올랐고 방금 들어온 소식인데 110달러를 넘었다는 소식까지 들어와 있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4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 선물 역시 가스전 공격 직후 한때 99.4달러까지 상승했다가 전장 대비 0.11% 오른 96.21달러에 마감했습니다. 아무래도 뉴욕 유가는 국제 유가와는 좀 차별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뉴욕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장 서울 외환시장 종가 대비 7.1원 상승한 1,500.7원의 거래를 마치면서 1,500원 선을 넘어섰습니다. 정말 환율 관련해서는 걱정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유가가 급등하자 뉴욕 증시 3대 지수도 일제히 1% 이상 하락했습니다. 유가가 다시 가파른 상승 곡선을 그리자 제이디 벤스 부통령은 트럼프 행정부가 2일 안에 대응 조치를 내놓겠다고 예고했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내 항구 간의 물자를 미국 선박으로만 운송하도록 하는 존스법의 적용을 2달간 면제했습니다. 이란 전쟁 여파로 에너지 가격이 상승하자 외국 선박도 미국 항구 사이에 이 석유를 비롯한 에너지 제품을 실어 나를 수 있게 해서 유가를 낮춰보겠다는 보관으로 풀이되는데요. 전문가들은 그 영향이 아마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네, 동맹국들의 호르무즈 지원 거절에 강한 불만을 드러냈던 트럼프가 이번에는 호르무즈 항행 안전을 각국이 책임지는 게 어떻겠냐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핵물질 탈취 작전을 고심하며 지상전을 저울질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와 주목되는데요. 이번엔 워싱턴 연결합니다. 신정 특파원, 트럼프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상선 호위를 돕지 않는 동맹국들을 향해서 또 메시지를 냈다고요? 네, 어제 영국과 프랑스 등 유럽 동맹국들에게 매우 실망했다고 했던 트럼프 대통령, 오늘도 SNS에서 동맹국들을 향한 거침없는 불만을 쏟아냈습니다. 미국이 이란 잔재를 제거한 뒤 호르무즈 해협 안전을 실제 이용하는 국가들이 책임지게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궁금하다고 적었습니다. 이어서 그렇게 되면 반응이 없던 동맹국들이 서둘러 움직이기 시작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미국은 사실상 호르무즈 해협 의존도가 낮으니까 장기적으로 해협 감시에서 발을 빼겠다는 겁니다. 대신 의존도가 높은 나라들이 직접 해협의 통행 안전을 책임지라는 주장으로 보입니다. 또 다른 게시물에서는 미국의 동맹은 정신을 차리고 호르무즈 해협을 돕는 데 나서야 한다는 미국 매체의 사설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유럽 동맹 대부분이 반대하는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계속해서 요구할지는 불분명한 상황인데요. 이런 게시물들을 보면 어떤 식으로든 대이란 군사작전에 동참하고 해협 안보에 역할을 해야 한다는 생각은 여전한 것으로 보입니다. 백악관도 트럼프의 공개 발언과는 달리 루비오 국무장관과 헤그제스 국방장관 등이 동맹에 많은 역할을 해달라고 설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백악관 대변인 발언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President is going to continue to talk to our allies both in Europe and also in the Gulf and Arab region. Of course, the president again continues to call on our allies to step up and do more. 네, 트럼프가 이란에 대한 지상전을 결단할 수 있다. 이런 보도까지 나왔네요. 네, 뉴욕타임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이란의 핵물질을 탈취하거나 파괴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듯한 모습이 관측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핵무기를 확보하기 직전 단계였고 앞으로 핵무기를 미국과 이스라엘에 사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현재 이란은 핵탄두 10개 안팎을 제조할 수 있는 농축 우라늄을 보유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문제는 정확한 위치가 확인되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최근 의회에서 고농축 우라늄을 탈취할 작전은 특수부대가 직접 들어가야 달성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작전이 성공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의 승전 선언 명분이 될 수 있겠지만 미군의 현대 군사작전 가운데 가장 위험할 거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관련 질문에 답을 피하면서도 지상작전은 전혀 두렵지 않다면서 특수부대가 현장에 투입될 가능성은 열어뒀습니다.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You mean to go in and get it? Yes, sir. Why would I tell you a thing like that? And secondly, You know, I can't say reporters. are you afraid of that? No, I'm not afraid of. I'm really not afraid of anything. 이런 가운데 미 해병대원 2,500명을 태우고 중동으로 이동 중인 미군 상륙함이 이번 주말 호르무즈 해협에 도착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란의 핵심 석유 시설이 있는 하르그 섬을 점령하기 위한 상륙 작전에 나설 거란 전망도 커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 미 의회에서는 이란 전쟁과 관련해서 청문회가 있었는데 어떤 내용이 오갔습니까? 네, 미 연방 상원 청문회는 이란의 핵 개발이 미국 등 전 세계에 임박한 위협인지를 평가하기 위해 미국 정보당국 수장들을 한자리에 모아놓고 열렸는데요. 털시 게버드 국가정보국장은 위험 여부를 판단하는 건 미국 정보기관의 책임이 아니라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판단할 문제라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해 6월 미국의 이란 핵시설 공격으로 이란의 핵농축 프로그램은 초토화됐고 이후 재건 시도는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게버드 국장은 현재 이란 정권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크게 약화된 상태라고 평가하면서 이란의 재래식 군사력 투사 능력은 대부분 파괴됐고 선택지는 제한적이라고 밝혔습니다. 청문회에서 존 래클리프 CIA 국장은 이란의 미사일 개발이 통제되지 않을 경우 미 본토까지 도달할 수 있는 미사일을 개발할 수 있었다고 위험성을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 국면이 길어지면서 원유 수급 불안이 현실화하자 정부가 원유에 대한 자원 안보 위기 경보를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격상했습니다.
비축유 2,200만 배럴을 풀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정부가 원유에 대한 자원안보 위기 경보를 2단계인 주의로 높였습니다. 지난 5일 관심 경보를 발령한 지 13일 만에 한 단계 더 올라선 겁니다. 자원안보 위기 경보는 관심 주의, 경계 심각 이렇게 4단계로 나뉘는데 중동 사태에 따른 원유 수급 우려가 일부 현실화되면서 경보 단계도 격상됐습니다. 정부는 중동 산유국의 생산, 수송시설 피해로 원유 생산이 차질을 빚고 브렌트유 가격이 40% 급등하면서 주의 발령 요건을 채웠다고 판단했습니다. 중동 상황의 장기화 가능성이 커지고 원유 생산과 수송 여건이 악화되면서 공급망, 무역, 산업 전반에 걸쳐 불확실성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경보 단계가 높아지면서 비축유 방출도 가시화될 전망입니다. 우리나라에 할당된 비축유 2,246만 배럴을 어느 시점에 얼마나 방출할지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산업통상부 관계자는 정유사 재고와 국내 원유 수급량을 지켜보고 있다며 이에 따라 구체적인 방출 시기와 물량을 결정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 밖에 정부는 국제 공동비축 우선 구매권을 행사하고 대체 물량을 확보해 공급을 최대한 늘리기로 했습니다. 또 공공부문부터 에너지 절약 대책을 시행하되 필요할 경우 민간에도 의무적인 수요 감축 조치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천연가스는 위기경보 관심 단계가 유지됩니다. 정부는 천연가스 국제 가격이 급등했지만 국내 재고가 충분한 만큼 수급 상황을 점검하며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당정청 조율을 마친 검찰개혁 관련 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법제사법위원회까지 속전속결로 통과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총력 저지에 나섰지만 본회의 처리를 막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김다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 청와대와 조율을 마친 검찰개혁 협의안을 들고 더불어민주당은 거침없이 국회 본회의 문턱까지 왔습니다. 새로운 기구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를 두고 여야 공방은 뜨거웠습니다. 특히 행정안전부 장관의 지휘감독 권한을 규정한 중수청법 6조가 치열한 전선이었는데 독립성이 있다는 여당 설명에 야당은 정권 하수인이 될 거라고 반박했습니다. 중수청장에 대해서만 지휘 감독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잖아요. 이것이야말로 민주적 통제 아닙니까, 장관님? 거의 대통령의 측근들이 오시지 않습니까? 인사권을 통해서 얼마든지 수사권을 지휘 감독할 수 있고 찬성 12대 반대 5로 법안 의결을 바라만 본 국민의힘은 곧장 기자회견을 열어 이재명 대통령 방탄 입법이자 권력 예속 수사기관이라며 여론전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다음 단계인 법사위에서도 격렬한 난타전이 벌어졌습니다. 민주당은 검찰에 집중된 권한을 쪼개야만 부패와 정치화를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지만 검사는 기소, 공소 유지 등만 하고 말씀처럼 영장 청구를 합니다. 검사는 이제 본연의 작업으로 들어가게 된 겁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검찰개혁 법안을 추진하는 진짜 목적은 강성 지지층 맞춤용이라고 평가절하했습니다. 정부 여당에 대한 강성 지지층에 대해서 누가 정치적으로도 소구하고 있느냐. 제1야당의 반발과 방어에도 민주당은 수적 우위를 앞세워 법안을 처리했습니다. 당장 내일 본회의 예상정에 빠르게 마침표를 찍겠다는 방침입니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로 맞설 계획이지만 시간 끌기 여론전일 뿐 의석수 한계를 고려하면 이번에도 법안 통과를 막긴 어려워 보입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당정청 조율을 마친 검찰개혁 관련 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법제사법위원회까지 속전속결로 통과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총력 저지에 나섰지만 본회의 처리를 막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김다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 청와대와 조율을 마친 검찰개혁 협의안을 들고 더불어민주당은 거침없이 국회 본회의 문턱까지 왔습니다. 새로운 기구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를 두고 여야 공방은 뜨거웠습니다. 특히 행정안전부 장관의 지휘감독 권한을 규정한 중수청법 6조가 치열한 전선이었는데 독립성이 있다는 여당 설명에 야당은 정권 하수인이 될 거라고 반박했습니다. 중수청장에 대해서만 지휘 감독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잖아요. 이것이야말로 민주적 통제 아닙니까, 장관님? 거의 대통령의 측근들이 오시지 않습니까? 인사권을 통해서 얼마든지 수사권을 지휘 감독할 수 있고
찬성 12대 반대 5로 법안 의결을 바라만 본 국민의힘은 곧장 기자회견을 열어 이재명 대통령 방탄 입법이자 권력 예속 수사기관이라며 여론전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다음 단계인 법사위에서도 격렬한 난타전이 벌어졌습니다. 민주당은 검찰에 집중된 권한을 쪼개야만 부패와 정치화를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지만 검사는 기소, 공소 유지 등만 하고 말씀처럼 영장 청구를 합니다. 검사는 이제 본연의 작업으로 들어가게 된 겁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검찰개혁 법안을 추진하는 진짜 목적은 강성 지지층 맞춤용이라고 평가절하했습니다. 정부 여당에 대한 강성 지지층에 대해서 누가 정치적으로도 소구하고 있느냐. 제1야당의 반발과 방어에도 민주당은 수적 우위를 앞세워 법안을 처리했습니다. 당장 내일 본회의에 상정해 빠르게 마침표를 찍겠다는 방침입니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로 맞설 계획이지만 시간 끌기 여론전일 뿐 의석수 한계를 고려하면 이번에도 법안 통과를 막긴 어려워 보입니다. YTN 김다현입니다.